대한민국이 또 크게 일을 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함대공 미사일이자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에 이어 함대공 유도탄 -11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세계 군사 선진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함대공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함대공 미사일은 현재 미 해군이 함대방공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SM-6급의 고성능 요격 미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미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외산 미사일 없이 완벽한 함대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함대 방공을 넘어 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진 M3급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지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SM3급 함대공 미사일까지 완성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SM3급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오롯이 우리 무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공에 한해서는 진정한 자주 국방이 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해전의 전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함미사일과 대공미사일, 잠수함과 대잠 헬기, 레이더와 추진체계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복열되어 있는 전장이 구성됩니다. 즉 이 모든 무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긴박한 해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가 멀다고 새로운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군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해전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현대해전에서 보는 조남의 거포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으며 머뢰 역시 함대에 근접한 달수함의 기습에서나 치명적이지 함대 간의 정면 중돌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미사일만이 현대해전을 좌우하는데요. 그 발사 매체가 전함이나 항공기에 따른 발사 플랫폼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상대에게 명중시킬 수 있는지가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전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추기 위해 미사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전에서 적함을 격침하는 데 쓰이는 대함미사일은 더 빠르고 더 은밀하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LRASM 같은 스텔스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킨잘 같은 금초 음속 미사일이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대 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대함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치명성이 향상될수록 중요도뿐만 아니라 전쟁 먹지력이 생길 만큼 그 효용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승패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대공미사일이라고 하면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만 쓰일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미사일은 함대를 위협하는 대함미사일이다. 현대 미사일의 끝판왕인 핵탄도탄을 요격하는 매우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요격 미사일을 일시에 얼마나 많이 발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전함의 전투력이 가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함대의 생존은 좋은 성능의 함대공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군함의 전투력을 확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대함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 사관의 숫자와 미사일의 성능을 보는데요. 미사일의 유도 방식은 크게 직접 조종하는 지령 유도와 발사 시 알아서 표적을 추적하는 호밍 유도로 나뉩니다. 바다나 공중에서는 주로 호밍 유도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이 호밍 유도는 다시 수동, 반능동, 능동 유도 방식으로 나놉니다. 미 유도 방식을 함정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있어야 하는데요. 수동 유도는 명확한 목표가 함정으로 다가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 때, 그러니까 주로 여론과 같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이를 쫓아갑니다. 주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이 이 수동 유도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적외선 유도의 경우 레이더보다 환경번 수위 명향이 크고 보이지 않는 비가 시선의 표적을 노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시커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이런 단점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전장의 주력은 레이더를 이용한 미사일입니다. 최근까지 레이더를 이용한 미사일이 주로 사용한 방식이 바로 반능동 유도입니다. 레이더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특정한 방식을 이용해 미사일에 계속 정보를 전달하면서 목표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해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SM-2 미사일입니다. 만약 SM-2 미사일을 장비한 이지스함이 적에게 공격당한다면 이지스함은 먼저 레이더로 적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미호 요격을 위해
SM-2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보를 미사일이 적에게 명중할 때까지 전달해 목표를 요격합니다. 이 방식은 미사일 스스로 적을 참막하는 능동유도에 비해서 팀하고 또 신뢰 섬이 높았기에 SM-2와 같은 반능동유도 미사일은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이 반능동유도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한 함정이나 전투기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미사일이 적에게 도달할 때까지 적을 계속 조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조준당하고 있는 적에게 나의 위치를 노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의 정확도와 속도가 강력해지면서 함대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텔스 섬이 요구되는 현대 전장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적이 미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플랫폼 사이의 신호를 교란하거나 혹은 타깃이 된 함정이나 전투기 이외의 수단을 이용해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해군 전력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반능동 방식의 SM-2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될 우리의 스텔스 구축함 KDDX가 나오더라도 무장시킬 미사일이 SM-2밖에 없다면 요격을 위해서는 위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SM-2 미사일은 능동유도에 비해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마저 살리지 못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 제품입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를 대체할 무기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분량률 높은 SM-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해군 개발을 추진한 것이고 이보다 더 뛰어난 SM-6급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SM-6는 길 016, 55m, 무게 1.5톤이며 최대 사거리는 초기형인 블록 1A형을 기준으로 SM-2 블록 4와 같은 240km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최첨단 미사일이 SM-2보다 특히 무수한 점은 최대 사거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능동유도 방식은 가장 고가의 미사일 유도 방식이면서 동시에 가장 뛰어난 유도 방식입니다. 스스로 적을 찾고 쉽게 말해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미사일입니다. 대표적인 능동유도 미사일은 최근까지 공대공 미사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AIM-120 암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탐지하기 때문에 적을 목표로 발사한 뒤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멀티 공격이 가능하며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기 때문에 반능동 유도와 달리 기만 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한 SM-6 역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SM-6의 경우 합동교전 능력 CEC를 탑재해 보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합동교전 능력은 현대 해군이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함대의 모든 장비들을 면동해 하나의 함선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데요. SM-6 미사일은 이 기능을 이용해 마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SM-2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는 함정의 레이더 밖에 있는 둘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함선 이동심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의 한계가 올 경우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준할 수 없습니다. 반면 SM-6를 장비한 함정은 접근하는 것에도 함정이 레이더 박위적이 SM-6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이 SM-6 미사일을 운용하는 항모전단에 적이 접근할 경우 항모전단의 외곽에서 이를 감지하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 또 능동유도이므로 함정의 레이더가 목표를 추적할 수 없더라도 적에게 정확히 명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M-2와 사거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SM-6도 SM-6 개발사는 SM-2 개발사인 레미시온이며 이들이 SM-2 불량 사건에서 보여준 오만한 태도와 높은 불량률은 신제품인 SM-6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를 대체할 미사일들 구할 방법이 없어 무조건 SM-2와 SM-6를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LSAM을 개량해 만들고 있는 함대공 유도탄 -11입니다. LSAM은 한국 형사드라 불리는 우리군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탄도탄 공격을 종말 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개량만 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함 탄도탄도 효과적으로 묘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현재 국방부는 LSAM의 최대 사거리가 300km이며 최대 음속의 8배 정도의 목표를 요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LSAM의 제조사인 LIG-NX1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LSAM 전용 체계 조립 설비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체계 개발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머지않아 시제품 출고될 것이란 얘기죠. 총 1조 9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LSAM은 2023년 개발이 완료됩니다. LSAM의 성능 개량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LSAM이 억4등급으로 개량되는 것은 2029년이고 SM3급으로 개량되는 것은 2030년대이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